안녕하세요. 슈리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요양보호사 시험 가장 최신 기출문제인 29의 기출문제 분석 2교시 4부 시간입니다. 준비되셨죠? 출발! 문제 21번. 그림과 같이 휠체어 이동을 하는 경우는 1번 평평한 길을 갈 때, 2번 도로 턱을 오를 때, 3번 오르막길을 오를 때, 4번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 5번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때. 정답은요, 2번 되겠습니다. 자, 앞바퀴를 들고 이동하는 경우를 물어봤습니다. 앞바퀴를 드는 경우에는요, 티귿자가 들어가는 경우라 그랬어요. 도로 턱을 오를 때, 문 턱을 오를 때, 아니면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이럴 때 앞바퀴를 들고 갑니다. 자, 당연히 도로 턱을 오르려면요, 앞바퀴를 들어야 오를 수가 있겠죠. 문턱이나 도로턱은요. 그럼 울퉁불퉁한 길은요, 충격 흡수를 완화하기 위해서, 충격 흡수를 좀 덜 하기 위해서 앞바퀴를 들고 이동을 하는 겁니다. 되셨죠? 나머지 보기 볼게요. 평평한 길을 갈 때는요, 바닥이 평평하니까 그냥 가시면 되겠습니다. 3번, 오르막길을 오를 때는요, 경사가 심하거나 하면 경사도를 낮춰주면서 지그재그로 가시면 됩니다. 4번에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요, 대상자를 앞으로 해서 가면 대상자가 꼬꾸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뒤로 가는 겁니다. 뒤로 가시면서 뒤를 좀 보시면서 가셔야겠죠? 그리고요, 대상자가 너무 무거우면요, 제가 밀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경사가 너무 심해도요, 제가 위험한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역시 지그재그로 내려오는 겁니다. 경사를 인위적으로 좀 낮춰주는 거죠. 지그재그로. 자, 5번에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때는요, 외우셨죠? 앞으로 내리는 겁니다. 탈 때는 뒤로 타죠. 앞으로 나와 뒤탈랄라, 앞으로 나와 뒤탈랄라. 그래서 탈 때는 뒤로 타고요, 내릴 때는 앞으로 내리는 그런 그림 잘 같이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문제 22번. 그림과 같은 접이식 보행보조기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보행기를 한 번에 멀리 이동한다. 2번,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서서 지지한다. 3번, 건강한 다리를 보행기와 함께 이동하게 한다. 4번, 접이식 보행기를 펼친 후 잠김 버튼을 채운다. 5번, 팔꿈치가 약 90도로 구부러지도록 허리 높이로 조절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접이식 보행보조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보행기를 한 번에 멀리 이동시키면 넘어지기 딱 좋죠. 한 걸음 정도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서서 지지한다? 아니죠. 항상 요양보호사는요, 대상자의 약한 쪽을 지지해 주셔야 합니다. 3번에 건강한 다리를 보행기와 함께 이동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약한 다리를 보행기와 함께 이동하게 하고 그 다음에 건강한 다리가 가는 거예요. 요거는 이렇게 외우시라고 했었어요. 보약 먹으면 어떻게 된다? 건강해진다. 그래서 보행기, 약한 다리. 보행기와 약한 다리가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건강한 다리가 따라 나가는 겁니다. 보약 먹으면 건강해진다. 이렇게 외우실게요. 4번에 접이식 보행기를 펼쳤어요. 그러면 펼친 부분이 다시 접히면 위험하겠죠? 그래서 안전하게 잠김 버튼을 채우셔야 합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5번에 팔꿈치가 약 90도로 구부러지도록 하면 거기가 딱 허리 높이인데 이렇게 하지 않고요. 90도가 아니라 어떻게? 30도 정도 구부러지도록 하면 그게 둔부 높이가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안정성 있게 다니실 수가 있습니다. 30도 둔부 높이도 함께 알아두겠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문제 23번. 지팡이를 사용하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계단을 오를 때 순서로 오른 것은? 이 문제는 보기를 읽을 필요가 없겠네요, 선생님들. 무조건 지팡이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4번 아니면 5번에서 고르셔야 합니다.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사용해서 계단을 올라갈 때, 계단을 내려갈 때, 버스를 탈 때, 버스에서 내릴 때, 평지를 걸을 때 정말 다양하게 문제를 낼 수 있어요. 자, 오른쪽 편마비를 왼쪽 편마비로 바꿔서도 낼 수 있겠죠. 그래서 매회 이렇게 편마비 방향, 그리고 계단을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런 거를 바꿔서 매회 다 출제됐다고 보시면 돼요. 한 문제 뭐 나오는지 알려주고 시험 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 틀리시면 정말 안 되십니다. 꼭 알고 가셔야 합니다.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순서. 그리고 요거랑 하나 더 제가 말씀드릴 게 편마비 대상자 옷 갈아입히는 거 있죠? 그게 매회 출제되다가 29회 때 안 나왔어요. 아마 30회 때는 편마비 대상자 옷 갈아입히는 거 꼭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설명 좀 해볼게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니까 건강한 쪽은 어느 쪽? 왼쪽이다. 이렇게 문제지에 쓰셔야 안전합니다. 그리고요, 계단을 올라갈 때예요. 자, 그럼 우리 스토리 암기법으로 외워야죠. 어떤 어르신이 지팡이만 보면 어떻게 할까요? 지팡이마다 집에다가 건다. 이렇게 외우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너무 놀라워서 느낌표 찍을 건데요. 화살표 아래로 가게 하고 점 찍어서 느낌표를 찍을 거예요. 다 의미가 있어요. 이거 헷갈리셔서 제가 만든 거거든요. 지팡이, 마비된 다리, 건강한 다리 순으로 이동할 때는 언제인가? 내려갈 때, 계단 내려갈 때, 버스에서 내릴 때. 그리고 점은 평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평지랑 내려갈 때. 자, 그러면요. 반대로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해요? 지팡이는 똑같아요. 그런데 건강한 다리, 마비된 다리 순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건강한 다리, 마비된 다리. 그럼 우리는 위에 거만 외우시면 아래 거는 여기만 바꿔주면 되니까요. 그쵸? 지금은 어느 때? 올라갈 때. 그러면 지팡이, 건강한 다리, 마비된 다리 순서죠? 그럼 쓰셔야 돼요. 지팡이, 맞죠? 건강한 다리 위에 썼었잖아요. 왼쪽. 그 다음에 마비된 다리, 오른쪽. 이렇게 쓰시고 답지에서 찾으셔야 돼요.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그래야 실수 안 하시고 다 풀고도 4번 찍으실 수 있단 말이에요. 실수 안 하시려면 이렇게 꼭 시험지에 쓰시면서 하세요. 정답 몇 번이요? 5번 되겠습니다. 문제 24번. 치매 대상자의 배회 감지기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GPS 장치를 침대 위에 올려놓는다. 2번. 전원과 작동 여부를 수시로 확인한다. 3번. 배회 감지기를 흐르는 물로 세척한다. 4번. 대상자가 다니지 않는 곳에 설치한다. 5번. GPS 배회 감지기 사용 기록을 건강보험공단에 보고한다. 정답은요? 2번 되겠습니다. 1번의 GPS 장치는 위성을 통해서 사람의 위치를 추적하는 장치잖아요. 이거를 침대 위에 올려놓는다? 아니죠. 매트리스형 배회 감지기는 침대 위나 침대 바닥이나 아니면 문 앞에 이렇게 잘 다니시는 곳에 놓으시면 되는데요. GPS 장치는 손목에 차거나 시계처럼 아니면 목에 걸거나 이렇게 몸에 소지하시는 겁니다. 되셨죠? 2번. 전원과 작동 여부를 수시로 확인한다. 맞죠? 전원이 꺼져 있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충전해 놓으셔야 되고 전원이 켜져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고 작동이 잘 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3번에 배회 감지기를 흐르는 물로 세척하면요. 전자기기니까 당연히 고장 나겠죠. 그러지 않습니다. 4번에 대상자가 다니지 않는 곳에 설치하면 의미가 없겠죠. 이곳을 벗어났는지 안 벗어났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 앞에 밟으면 소리 나게 나갈 때, 그 다음에 침대 밑에
이런 데 두시는 겁니다. 이건 매트리스형이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5번에 GPS 배회 감지기 사용 기록을 건강보험공단에 보고한다 그랬는데 보고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GPS 배회 감지기는요, 우리 어르신이 집 밖으로 나가셔서 위치를 추적해야 될 때 집에서 핸드폰으로 위치를 알 수 있는 거죠. 뭐 굳이 공단에 보고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문제 25번. 변비를 호소하는 재가 대상자에게 도움이 되는 음식은 1번 흰 쌀밥을 제공한다. 2번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3번 음식 섭취를 제한한다. 4번 사과 샐러드를 제공한다. 5번 견과류 섭취를 제한한다. 정답은요? 4번입니다. 해설 볼게요. 1번에 흰 쌀밥을 제공하는 거 아니죠. 가능하면 도정을 적게 한 현미나 보리밥 이런 것이 좋아요. 통곡식. 그 다음에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그랬는데 충분한 물을 마셔야 합니다. 변비에는 무조건이죠. 3번에 음식 섭취를 제한한다 그랬는데 변비라고 음식을 안 드리면 영양 부족으로 더 안 좋아지십니다. 아니고요. 4번에 사과 샐러드를 제공한다 그랬는데 생과일이 변비에 좋습니다. 그래서 생과일 섭취를 권장합니다. 5번에 견과류 섭취를 제한한다 그랬는데 해조류나 견과류 섭취를 권장합니다. 자, 변비에서 핵심은요. 변비에 좋은 게 뭐다? 식이섬유다. 그래서 식이섬유를 충분히 잘 섭취해줘야 되고요. 이것을 잘 흡수하려면 충분한 수분이 필요하다. 꼭 기억하십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문제 26번. 욕창이 있는 대상자의 침구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따뜻한 전기요. 2번 풀 먹인 무명 시트. 3번 재봉선이 없는 면 시트. 4번 합성 섬유로 만든 이불 커버. 5번 소재가 두껍고 무거운 이불. 정답은 3번입니다. 자, 해설 볼게요. 1번에 따뜻한 전기요는요. 우리 체위 변경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에게 욕창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거죠. 욕창은 고온이 안 좋거든요. 습하고 고온 안 좋은데 위험하겠죠. 2번 풀 먹인 무명 시트. 풀을 먹이면 피부에 자극이 돼서 안 좋습니다. 3번에 재봉선이 없는 면 시트 매우 좋죠. 이것이 정답이고요. 4번에 합성 섬유로 만든 이불 커버. 자, 합성 섬유는 피부에 자극이 되겠죠. 5번에 두껍고 무게감이 있는 이불 안 좋습니다. 얇고 가볍고 따뜻한 이불이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문제 27번. 당뇨병 대상자와 외출 동행 시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걸을 때 보폭을 크게 한다. 2번 반드시 보호자도 동행한다. 3번 대상자가 복용 중인 약과 사탕을 지참한다. 4번 외출 시 요양보호사의 사적인 일을 처리한다. 5번 요양보호사는 차량의 뒷좌석에 앉아 앞좌석에 앉은 대상자를 돕는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걸을 때 보폭을 크게 하나요? 그러면 넘어지실 수가 있습니다. 작게 하고 또 천천히 이동하셔야 합니다. 자, 이번에 반드시 보호자가 동행해야 하나요? 아니죠. 보호자가 동행 못할 때 요양보호사가 외출 동행을 돕는 거죠. 그리고 필요시에는 보호자도 동행할 수가 있겠죠. 3번에 대상자가 복용 중인 약과 사탕을 지참해야겠죠. 자, 문제에서 당뇨병 대상자라고 했으니 저혈당 쇼크가 올 것을 대비하여 당을 순식간에 올릴 수 있는 사탕이나 초콜릿 이런 것들을 지참하는 것이 좋고요. 우리가
아기를 데리고 어디 나갈 때 아기가 오줌 쌀까봐 기저귀 챙기죠? 배고플까봐 분유랑 젖병 챙기죠? 그리고 분유 타려면 뜨거운 물도 챙기죠? 이렇게 챙겨야 될 게 되게 많죠. 마찬가지로 우리 대상자랑 외출을 할 때는요. 대상자가 혹시 필요할지도 모르는 것들을 사전에 준비하고 가셔야 합니다. 당연히 복용 중인 약 가져가셔야 되고요. 되셨죠? 3번이 정답입니다. 4번에 외출 시 요양보호사의 사적인 일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이건 내가 계약된 요양보호의 일이 끝나면 그 다음에 하셔야죠. 사적인 일은요. 5번에 요양보호사는 차량의 뒷좌석에 앉고 대상자는 앞좌석에 앉고 말도 안 되죠. 자, 우리는 대상자의 옆에 앉아서 몸을 딱 밀착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도우셔야 돼요. 그러면 대상자랑 같이 앉으려면 어느 자리에 앉아야 돼요? 둘 다? 뒷좌석에 앉으셔야죠. 그래야 돌봄을 잘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요. 알림 설정해 놓으시면 강의를 빠르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렸다가 2교시 5부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열공!